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 함께 점검해 보면서 시장과 관련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추세적 환율 하락의 요인입니다. 올해 들어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없는 이 원화 강세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융시장 예상보다 완만한 또 금리 인상을 시사해온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우려까지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 기조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향후 환율의 하락 지속될지 이 여부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지금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는 달러가 약세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이 그 점도표에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 환율 하락의 요인들을 보게 된다면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흥국 경제의 탄탄한 개선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유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유로화가 반등돼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공급 조정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의 그 재정 정책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국내 우리나라 10년물보다도 지금 현재 더 높은 수준의 그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우리나라 그 채권의 금리가 더 낮거나 더 높거나 아니면 미국의 그 채권 그 수익률이 더 낮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역전 현상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그 선물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달러의 강세보다는 달러의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믿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달러가 약세의 부분이 아직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환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습니다. 뭐 신흥국 경기 회복세나 가속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신흥국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확장적 경기 개선의 모습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해서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었는데 신흥국 경제가 2016년 2,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향후에는 신흥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 순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그 유럽이나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 먼저 선제적으로 선행 지표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유로화의 반등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를 시행 중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달 4월부터는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실시가 됩니다. 아마 가을쯤에는 이제 그 양적 완화 그 연장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텐데 이때 다시 한번 테이퍼링이 논의가 되면은 유로화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마린 르펜 그 국민전선 그 후보가 지금 마크롱 후보에 비해서 어제 이제 토론에서 밀렸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렉시트, 흔히 말하는 프랑스가 유로존에서 나가는 이런 모습은 없을 것이라는 그 시장의 기대감으로 유로화는 현재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에 머물러 있었던 유로화는 이제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에서 약세가 되면서 원화는 다시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중국 정부의 생산 통제에 대한 부분이 기조적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양해 때 2017년 석탄과 철강의
생산 능력을 1억 5천만 톤이나 5천만 톤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쉽게 꺾이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겠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흔히 말하는 PPI 같은 경우는 6개월째 꾸준히 예상치보다 상승하고 있고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공급 측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그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투자금 순유출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투자금 순유출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의 6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그 채권 투자금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중에서 역전되거나 그 차이가 갭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자생적으로 이런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 달부터는 이 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그 주가나 아니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정책 이슈로 인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 그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보수 정권은 고환율 정책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진보 정부 같은 경우는 저환율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진보 정책을 쓰는 이런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지금보다도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 하락의 이유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움직임은 현재 1121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환율 같은 경우는 1121원에 머물러 있는데요. 작년 그 저점이 1089원 정도 됐었습니다. 차트상에서 보면 그런데요. 만약 이게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16년 여기 보면 이제 3월 달인데요. 3월 달에 1245원까지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작년 저점인 1100원대까지는 무난히 1-2개월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조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되는 부분을 한국은행에서는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재정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정책 이슈로 인한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는 4월 달부터는 아마도 정책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아마도 이제 5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예를 들면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 쪽에 대해서 국방 예산을 국방이나 보안 쪽에 10% 정도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도 시장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국방 예산이나 아니면 보안 이런 쪽에 대해서도 늘어난다면 그리고 또한 이 정책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주가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보수 정권이 이제 다시 진보 정권이나 다시 보수 정권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진보 정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다. 환율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고환율 정책을 썼던 부분이 지금 향후에는 다시 그 정책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이뤄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환율의 움직임, 방향성까지 함께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분석 와이 시간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